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네. 5월 1일 날입니다. 네네. 여기는 성동구 금호동 네. 옥수동과 금호동 사이에 있는 달맞이 공원입니다. 예. 배드민턴 운동을 지금 세감 새끼. 하고 지금 노인들 이렇게 네. 또 아침 방송을 합니다. 예. 5일 동안 또 휴식이라고 합니다. 휴일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오늘 날이 이렇게 많아서 어디 경제가 발달되겠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 돈을 풀어야 경제가 발전된다. 뭐 호텔 경제학, 커피 뭐 원가는 120원밖에 안 넣는데 8,500 받는다. 너무 비싸다. 이런 경제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퍼주기 정책이 돈을 국민에게 풀어서 국민들이 돈을 쓰면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호텔 어느 동네에 참 살기 어려운 동네 그 동네는 경치가 좋아서 2박 묵고 가겠다 호텔에 예약을 했답니다. 10만 원을 예약금을 주었는데 예. 그 받은 호텔 주인은 그동안 내가 생활식품 사다 먹으려고 마트에서 의상으로 가 있는데 의상 그 값을 갚겠다. 그러니까 이 마트 사장님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통닭을 사와 먹었답니다. 그동안 장사가 잘 돼서 목사 먹던 통닭을 사 먹겠다. 그 다음에 이제 통닭을 사서 먹었답니다. 그래 통닭 사장님은 또 아이 나는 통닭을 먹었지만 빵을 못 먹었다. 그래 다시 빵집에 가서 빵을 많이 사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 빵집 사장은 또 그 돈을 옛날에 내가 그 호텔에 예약했다가 가지 못한 갔는데 참 돈을 안 주고 나와서 예상했는데 그 예상값을 갚았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이 돌고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소비하는 것이다. 예약, 호텔에서 자는 것도 돈을 소비하는 것이고, 또 사장이 예상값을 생활사고 샀기 때문에 소비한 거고, 또 통닭을 사먹고 또 그 뭐 생산된 거면서 통닭 한 마리 없어진 거죠. 또 통닭 그 사람은 또 이제 빵을 사다 먹거든. 빵집 주인은 한 번 그 호텔에 가 하룻밤을 잤는데 그 돈을 안 주고 나와서 다시 돈을 벌어 갚겠다고 하는데 그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 예약한 분은 볼 일이 있기 때문에 호텔에 투숙 못하겠다.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돈은 정체에 대해서는 안 된다. 돌고 돌아야 된다. 1,000만 원, 1억이 있어도 돈을 쓰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석 씨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말도 완투가 있어요. 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화라든가 서비스가 잘 돌고 잘 도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소비한 거면 아니죠. 생산된 거 하나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소비 패턴을 이렇게 이 소비를 먼저 네. 하고 그 다음에 생산해야 된다. 그런 아니죠. 얘기지 따르죠. 그러니까 소비가 있으니까 생산이 있고 예, 또 생산이 있으니까 소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를 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로 봐야 되는 예. 거예요. 하나입니다. 아. 원래 생산해야 우리가- 소비하고 소비해야 또 생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고 도는 거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사람이 몸을 유지하려면 예. 먹어야 되고 싸야 되죠. 뭐 싸다고. 그러니까 소대변을 넣는다 그래. 싸다 뭐. 그렇죠. 쌍스러워. 먹어야 되죠. 그리고 싸야 되죠. 이것이 순환이 제대로 배출이라고 하는 배출.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이 고장나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면은 먹어서 싸는 것도 그러면 생산을 입력과- 먼저 하니까 소비를 먼저 하니까. 자 입력과 출력이 있죠. 예. 입력과 출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이 왜 일어나냐를 생각해야 돼요. 예. 배고프니까
가서 사냥을 하러 나갔다. 예. 그러면 배가 고파서 사냥을 나갔다. 예. 아니면 배도 하나도 안 고픈데 그냥 짐승이 그냥 두들겨 잡아서 죽이고 싶어서 무조건 나갔다.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존재하면 인간이 존재하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그렇지. 이거는 이 몸 하나가 순환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배설이 있는 것처럼 예. 생산이 있으면 소비가 있어야 돼요. 또 생산이 있으면 소비가 있어야 돼. 그런데 또 소비를 하면 또 생산해야지. 그렇지, 소비를 하면 또 생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비 경제학이라는 것은 예. 소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소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보세요. 좌파 조건은 아, 소비가 먼저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예. 소비가 먼저고 생산이 나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생산이 먼저고 소비가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이분법으로 분리하는 것은 멍청하기 그지없는 이론입니다. 그런 멍청한 이론에 그게. 그러니까 통합 이론이 돼야 되는 게 생산이 소비고 소비가 생산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소비가 먼저다 소비가 먼저다 해놓고 예. 그러면 소비가 먼저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말장난 하는 거요. 소비 쿠폰이나 포퓰리즘 정책을 그렇죠. 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본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머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요. 예. 소비가 먼저도 아니고 생산이 먼저도 아니요. 생산과 소비는 하나요, 하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그렇지. 얘기.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요. 배가 부르는데 밥을 먹어요.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지. 그렇지. 배부르면 바로 안 먹지. 자연의 원리대로 예. 배고프면 바로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예?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예. 필요한 곳에 생산이 있는 거예요. 예. 생산이 있는 곳에 또 필요한 욕구가 예. 하나가 되는 거니까 생산과 소비를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좌파들이 남녀간도 갈라치는 거예요. 손만 잡아도 성범죄야. 예? 손만 잡아도 감옥에 가야 돼. 저기 우리 유기한 유튜버님이 이쁜 섹시야. 이쁜 섹시인데 제가 네. 볼 게 너무 아름다워. 유기한 여사님 너무너무 아니 남자를 아름답습니다. 가지고 여자라고 그래 생각해 섹시라고. 아름다운 여성 너무나 미인입니다 하면은 네. 그것도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쁘면은 고발한다고. 성추행했다고 그래 버려. 그러면 네. 감옥 가야 돼.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소비 경제학 소비가 먼저고 소비가 돼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이 이상한 이재명 말장난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예, 남녀간에 갈라치기 하고 부자지간에 갈라치기 하고 이 학생과 제자들 갈라치기 하고 예? 갈라치기 하기 위한 자기네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프레임 전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셨습니까? 그럼 그 얘기하고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략. 네. 경제가 좋아지려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텔 경제학과 커피값이 너무 비싸다. 커피 경제 얘기했어. 커피가 지금 뭐 6, 7천 원, 뭐 8천 원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잔에. 원가는 원두 커피. 그 커피 한 잔 값은 120원밖에 안 돼. 120원. 그걸 6, 7천 원 주고 우리가 사 먹는다. 너무 비싸다. 이것은 커피 집주인이 풉니다. 풉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호텔 경제하고 커피 경제학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원가만 해야지. 임대료 내야지. 종업은 월급 줘야지. 전기료 공과금, 전기 수도값 내야지. 집가 내야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포함하지 않고 원가만 생산하면 120원밖에 안 드는데 7, 8조 원을 받으니까 이건 폭력배다 그래 이건. 말이야. 폭리하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도요. 예. 그 얘기도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가게를 운영하고 커피 장사를 하는 커피숍의 그 주인들을 예. 폭리를 하는 아주 압덕 상인으로 그렇지.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대통령의 그 한마디가 예. 대단히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그게 그렇지. 뭐냐면은 말 한마디가 중요하지. 국민들을 네.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자리에 가게를 내고 가게세 내고 정원 채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돈 몰라고 하는 거지 다. 아름다운 예.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가게를 잘 꾸며놓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가게를 잘 꾸며놓고 음악도 좋은 음악 탁 틀어주면서 분위기를 탁 조명도 예쁘게 탁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연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사랑을 속삭일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주고 그 좋은 일을 하는 건데.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지. 상담을 하면서도 맞아요. 이 커피숍 분위기 좋네요. 예, 그렇지. 커피 맛이 어떻습니까? 우리 상담합시다. 예.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재화로 평가를 못하는 무식한 소리요. 누가 그랬어? 누가 무식하다? 이재명 얘기가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 그러니까 커피 경제학도 이거 웃기는 얘기고 예. 갈라치기 하는 것 전부 그동안에 전교조 있잖아. 전교조. 예. 교육의 현장에서 스승과 제자가 체벌한다. 예. 그리고 스승이라 하더라도 제자한테 존댓말 써야 되는 거요? 예.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존댓말이 있고 상댓말이 있고 하댓말이 있어요. 예. 상중하가 있어. 예. 그것은 인간에게는 평등이 있는 게 아니라 공평이 있고 어른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있고 네. 스승이 아. 있으면 제자가 있고 맞죠, 맞죠. 산이 높은 곳이면 낮은 곳이 있고 바다가 있는가 하면 하늘도 있는 것이지. 예. 아니 하늘도 바다고 바다고 하늘도 산도 못도 없고 두리뭉실 이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진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야? 이재명 또 이재명 이런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뭐 4일만 해라, 뭐 5일만 해라. 그리고 시간까지 정해져서 주 하고, 53시간 예, 또 53시간 한 시간에 얼마나 줘야 된다. 이 최저 멍청한 임금 한다. 갈매기. 그 얘기 자세하게. 자, 그거 제가 그림을 그려요. 예. 여기 쳐다봐. 제가 노래도 불러요. 얘 얘기 들어요. 여기를 들어 쳐다보고 그러니까 와야 괜찮아. 나를 쳐다보지 말란 말이야. 왜 나? 괜찮아. 우리 여기 쳐다보고 하라. 우리 유교원 유튜브 여기만 쳐다봐. 너무 좋아서 그래. 사랑하지 마. 남자들이 무슨 사랑이요? 여자가 내가 아가씨요? 알았어. 아가씨야 내가 그런 설명을 자 보세요. 예. 제가 그림도 그리는 화가예요. 이게 말하세요. 제가 너무 자랑하지 마.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기도 해요. 근데 노래 불러봐 한번 그래. 노래를 부르다가 도중에 시간이 다 됐다고 시간에 뭐 시간이. 중간에 고약 같은 시고 안 부르지. 노래 부르다가 딱 말고 그냥 도망가. 왜? 근무 시간 끝났다고.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화가가 그림을 그려. 예. 그림을 참 집중해서 그려요. 그러면은 작가들은 이 휠이 와야 돼. 그리고 휠이 와야 돼. 그림을 그려서 좋은 점이 뭐야? 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뭔가가 영감이 오고 느낌이 왔을 때 그림을 그리는데 예. 그 기분이 어때? 53시간 주 53시간 노동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림 그리다가 스톱 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아니 제가 왜이 질문이요. 그림 그려서 어떤 도움이 됐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왜 거지, 이 내가. 억지 춘향이 같은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그림 못 그렸지만 내 그림을 그려 다니냐 이거잖아. 자, 우리나라가 예. 삼성 반도체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하다. 그거 얘기. 우리나라 이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반도체 회사가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 쳐다보지 마. 그 기술 사업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술을 항상 쫓아오는 자들도 많고 위에서 더 큰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뭐. 진 누르기도 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기도 하면서 삼성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고 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이 양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데 54시간 줄근무제가 있어. 한참 연구하다가 땡땡땡 53시간이에요. 연구 그만. 그러면은 예. 무슨 뭐 연구를 하다가 모든 일은 집중이 있고 그 집중을 해서 일구어내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가 예를 들면 부부간에 성생활을 하는데 예, 별 얘기도 하네. 사랑을 하고 아니 말아도 없으면서 너무- 얘기. 너무 클라이맥스가 막스 올라가서 너무 기분이 좋고 두 사랑하는 남녀가 크라이복사라고 하는가 뭐요. 클라이막스 예. 호르몬 나올 때 예. 그때 기분이 너무너무 아니 아침에 어떻게 방송을 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그런데 왜냐면 54시간 몇 시간 하라는 때 나왔죠.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예. 중간에 맥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시간까지 처음하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이런 말도 되지도 않고 말도 막걸리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다 이치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그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려 다니는데 예. 나는 그림 그릴 줄도 모르고 안 다닙니다. 근데 왜 다니냐? 시간 내버리고 왜 다니느냐? 그동안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좀 경제도 좋아지고 뭐 예. 좀 시간도 자유롭게 해야지. 그리고 아이.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또 그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에너지가 그리고- 소비되니까. 그리면 또 좋은 점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예. 머리를 쓰기 때문에 예. 온 그림에 집중하잖아요. 예. 딴 생각 안 나지. 예. 그러니까 머리를 돌리고 또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하면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니까 치매가 안 걸린다. 그 치매가 그러니까 집중하다가 그래 치매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치매가 예. 그래서 너희들 치매가 도중에 53시간 근무 생각 그만해. 연구도 그만해.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그러면은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죠. 경제가 치매가 걸린단 말이에요. 경제가 치매가 걸려서 뒤죽박죽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노란봉투법이 지금 무슨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지금? 노란봉투법. 잘 나는 모를 것을. 그런데- 노동자를 위하는 거지 뭐. 기업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사장을 위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재명 아니. 정부 정책이죠. 노란봉투법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복지 정책이죠. 노란봉투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삼성반도체 있잖아요. 예. 그 노조들이 막 데모를 시켜. 그러면 데모 시키는 대개가 밑에서 으쌰하고 데모하는 네, 노동자들은 뭐 때문에 대모합니까? 으쌰 아니 그러니까 월급 올려달라. 그렇지 월급도 올려주고 대우를 잘해달라. 회사에서 크게 이익을 남겼으니까 예. 좀 뚝 좀 잘라서 많이 주라 이 말이야. 예. 그러면은 많이 주라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예, 쳐다보게.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도가 넘으면 안 돼. 그런데 협상을 해야 돼. 그런데 협상을 노조원들이요 으쌰하고 데모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 하청 노조들 예. 저 밑바닥 노조원들이 떼약볕에서 외치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 교섭권은 하청 노조들이 원청에 가서 마음대로 데모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도 실제 교섭하는 그 권리는 누구에게 줬냐? 대화를 잘해야지. 민주노총이라든가 회사에서도 원청 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 간부급들 예. 산하의 귀족 노조들이 회사하고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청 노조의 간부들이 참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원청 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뭡니까? 옛날에 간첩질도 하던 저 간부가 간첩해갖고 지역살이하고 그러니까 민주노총 이것들은 완전히 반국가 세력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간부급들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하청 노조의 저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노조원들은요, 하청. 으쌰 때 앞에서 고생하고 소리 지르고 열심히 저항운동만 해야 돼. 그런데 정작 가서 협상을 하고 사용자들하고, 그러니까 사주들하고 협상을 타기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간부급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하청 노조에 그 수많은 하청 노조들이 뭐 10개 20개가 가서 데모를 해도 행동대로 데모만 할 뿐이지, 간부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원청 노조의 간부들하고 딱 쥐어짜고 해가지고 교섭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전부 그들은 연봉이 1억 2억 되는 이상 되는 그런 귀족 노조들이야. 그럼 걔네들이 협상을 해. 협상을 하면서 뭐냐면은 밑바닥의 노동자들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해결하고 지원하고 그들의 삶을, 그것을 전혀 신경 안 써. 해고시키는 것은 저 밑바닥의 노동자들이 먼저 착착착착 해고돼야 돼. 예? 그리고 귀족 노조들은 전혀 황제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고. 예?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진짜 좋은 제품 싸게 생산하려면 AI 로봇을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 노동자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네 또. 이미 기술이 많이 개발된 이 기술을 바로 현장에 투입시키는 거야. 예? 바로 현장에 투입시켜요. 그래가지고 자, 그것도 큰 문제. 이제 해고시켜버려 그냥. 그러면은 뭐냐면은 일자리 없어지지 어떡할까? 자, 노란 봉투법 자체가 스트라이크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으쌰으쌰 회사 두들겨 패고 부시고 기물을 파손시키고 회사에게 손해를 끼쳐도 전혀 사주의 입장에서 그 노조원들이 가서 박살을 내고 재산상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생산 현장을 스톱시켜가지고 엄청난 회사의 손실을 끼쳤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게 해놨어. 노란 봉투법이. 그러면 사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장. 노란 봉투법이 없는 나라로 가서 기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란 봉투법 없는 나라에 가도 어서오세요, 삼성 어서오세요, SK 하이닉스 어서오세요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대한민국보다 훨씬 혜택이 좋아. 그러니까 기업체가 떠난다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업만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해외 기업들도 이게 노란 봉투 때문에 머리가 쥐가 나. 왜? 옛날에는 원청 기업만 딱 협상을 하면 되고 원청 하청 기업들 따로따로 협상을 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지고 볶으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은 사주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주에게 있죠. 사주.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요즘에 계약들이 2년 계약 3년 계약 합니다. 계약 기간 딱 만료되기가 바쁘게 전부 해고시켜버려. 미안합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젊은이들 집에 가서 애기를 보시든 알바를 하시든 하세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보내면 어떡할 거야?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시작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 멍청한 갈매기가, 아까 내가 갈라치기하고 아까 호텔 경제학이 어떻고 소비 경제학이 어떻고, 아니 왜 생산과 소비를 갈라치기 하냐고.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끝나고 그리고 왜 스승과 제자를 갈라치기 하고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연애를 못하게 하고 출산을 더 저하시키게 하고 무슨 말도 막걸리도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이요,
예? 예. 노란 봉투법 철회시켜달라고 데모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음에 하는 거 볼게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지요? 내란죄? 내란죄. 노란 봉투법 예. 이제 아이고 노란 봉투법 큰일 났어요. 이거 철회 이거 다시 노란 봉투법 철회 해지 폐기 해달라는 소리가 지금 노동계에서 다시 꿈틀거리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요. 알았습니다. 예, 이제 그거 끝날까요? 이제 뭐 이제 시간 안 아니, 됐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은 예. 내가 또 뭐 법과도 안 나오고 뭐 헌법을 잘 몰라요. 그래 이야기에 물었어요. 아. 내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란으로 내란 때문에 지금 내란 시계다. 내란으로. 뭐 이렇게 얘기 내란이 도대체 뭔가 이야기에 그거 제가 설명하면 안 돼? 아니 내가 내가 읽을까? 질문하고 나서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A의 답변이기 때문에 트윗 시스템을 네. 아닙니다. 예. 내란이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윤 대통령 그럼 이제 설명해도 돼요? 폭동했습니까? 예. 자, 예. 헌법에 명시되는 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고유 권한이 3대 권한이 있어요. 첫째, 비상계엄권. 두 번째, 애교권. 외교권. 세 번째, 사면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도 대통령이 되면 다 한번 인심 쓰고 사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면의 혜택을 받은 그 정치꾼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외교권도 있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외교 멋지게 했죠. 예. 유엔에 가서도 그리고 미 의회에 가서도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4분 이상 기립박수를 받은 일도 있어서 미 하원 의원에서. 에? 그리고 기립박수를 40번 이상 받았어. 에? 유엔에서도 멋지게 연설했어. 그런데 이재명이 연설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이고 기가 차. 제가 왜 내란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이재명 가짜 대통령 사기 대통령이 왜 사기 대통령 가짜 대통령이냐고요? 지금 그걸 묻고 있죠. 부정선거로 사기를 쳐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공병호 TV에 나오잖아. 저는 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3년 동안 공부를 한 거요. 이거 선거판이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부정선거 사기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대통령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사기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국회의원들 또 쉬운 두 명 52명이 차점으로 낙선돼야 될 그들이 당선이 돼버렸어.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52명을 써갖고 거의 비등비등하거나 국민의힘이 더 국회의원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때도 그러면 다시 물어보세요. 대선 때도 역대 2016년까지는 부정선거가 없었어요. 2017년 때부터 문재인 때부터 부정선거가 이것은 거짓말을 못해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2017년부터는 사전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한 것이 정확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정선거의 팩트 사례들이 수없이 있었고 부정선거를 고소 고발해서 재판 회부하기 위해서 고발 고소 사건이 수없이 많았지만 거의 100% 가까이 무시하고 각하했어. 간단하게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 온 국민이 60% 가까이 지금 부정선거를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란이라는 얘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누가 내란했어요? 이재명이 그와 사기 대통령, 사기 정권, 사기 정당, 민주평화당과 이재명들이 내란범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가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내란
동조 세력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민주평화당. 맞아요, 틀려요? 민주당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 집을 분탕질을 하고 다 금폐물도 다 챙기고 다 챙겼어. 예? 그러니까 누가 딱 들어와. 예? 방문객이 갑자기 들어왔어, 그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겁박을 하고, 예? 꼼짝못 닫게 해놓고 금부치니 뭐니 돈이니 현금이니 뭐니 전부 가방에다 딱 집어넣고 당신들 소리 지르면 죽어 해놓고는 한대 밖에서 땅땅땅 하고 방문객이 왔어요. 예. 아차, 그러면 당신들 조용해. 그리고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웃어야 돼. 찡그리고 있으면 안 돼. 어? 죽어. 칼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죽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문을 싹 빠끔히 열어주면서 지금 우리가 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 경찰서의 수사과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방문객에서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시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조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두 분이 무슨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방문하신 여러분 어르신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1시간 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집 뭔 일이 있는 모양이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쩌고해요.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쳐. 예? 국민들을 사기를 친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지금 똑똑똑 문을 두들기고 그런 안녕하신지 물어보려고 윤석열 대통령 똑똑똑 문지르니까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내란범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 말하자면 윤 대통령은 폭동을 안 일으켰다. 그 군인들이 폭동이 아니다. 그 얘기 나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 내라지가 외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시작하는데 그렇지. 예.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예.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예. 일부를 예.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예.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예.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며 예. 이는 정부를 뒤집는 정부를 뒤집히려는 그렇죠. 무력 투쟁을 의미합니다. 예. 정부를 뒤집히는 거요. 그렇죠. 내란의 목적은 국가의 전력과 헌법 질서의 소를 위협하는 것으로 주로 조직화된 다수인의 국가권을 강압으로 천복하거나 법률의 기록을 소멸시키려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답변. 제가 좀 질문하십시오. 예. 네. 답변을 하셔야 할 질문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초한전 시대라고 그럽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란의 정의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대통령을 2년 반을 하면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민주평화당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거대 민주당이 줄탄핵, 줄특검, 그러니까 사건 했죠. 예, 총선을 통과하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부정선거 했잖아요. 가짜 사기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렸잖아요. 52명이 국힘당이 당선될 것은 지들이 당선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숫자의 우위를 점했어. 거의 200명 가까이 됐어. 그 숫자의 우위를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방탄을 했어. 그렇지. 그 다음에 특검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면 행정부를 괴롭힌 거야. 일을 할 수 없도록 계속 특검 주장하고 특검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그 사건은 원래 민주평화당에서 그 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사건화 시켰던 겁니까? 국민의힘이 폭로했습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그거는
아,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놈들이 집권하면 괴물 정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낙연 전 총리 아닙니까? 민주당의 원래 뿌리는 그쪽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요, 얘네들을 내란범이라고 못했어요.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이재명이 그 일당들을 내란범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리를 전문가야, 전문가. 법의 전문가야. 평생 검찰 출신 네,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초안전에 대한 것은 아직 헌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 안 됐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범으로 몰고 갈 수가 없어. 예. 사실은 내란범 그 이상에 준하는 악행을 하고 있음에도 예. 그냥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어. 예. 왜 내란 세력이라고 그러면 당장에 법에 자기가 걸려버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자기가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을 300명도 못 되는 병력을 보내고 국회에도 보냈어. 그런데 자 보세요. 옛날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사단병력 이상을 동원하는 거야.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방송도 때리고 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방송국을 접수해요. 신문사를 접수해요. 그리고 국가 중요한 시설과 이런 걸 다 접수하는 거야. 예를 들면 국회 같은 데도 통행금지도 했어. 300명 보내는 게 아니야. 예. 1000명 이상 보내갖고 탱크까지 올 수도 있고 막 해가지고 아예 그냥 체포하는 거야. 그냥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다 때려잡고 체포하고 막 총을 쏘면서 막 어. 하는 거지. 막. 뭐 경우에 반항을 하고 정말 이상하게 나오면은 총격전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륙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내란이고 내란 폭동. 폭동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자 총장입니다. 보세요. 총장. 국회에다도 한 200 몇십 명 보내고 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많은 많이 보냈어. 예. 더 많이 보냈는데 300명도 안 돼. 그러면 그 소수의 병력을 600명도 안 되지. 그렇죠. 보내면서 또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회 시민들이 갑자기 왕창 많이 몰려왔어. 그게 이상하다고.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것이 뭐냐면 프레카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프레카드도 만들고 이상한 그 이상한 식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한인 틀 안에서 비상계엄법만 행사했을 뿐이지 이 폐악 정당 가짜 사기 대통령이 된 지금의 이재명의 그 일당들을 내란범이라고 하지 못했어. 하고 싶어도 안 했어. 법을 아니까. 그러면 봐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국회에 여러분이 판단해라. 그 자, 얘기지 그렇지. 국회 병력을 보내고 저기 보낸 옛날 비상계 같으면 다 실탄 장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어. 왜? 계몽령을 만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 말이오.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왜 대통령 중심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무슨 너무 대통령이 그렇게 줏대도 없이 허름하게 조그만 비상계엄을 했을까? 왕창 옛날처럼 해가지고 휘어잡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그런데 속내를 모르는 작자들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이미 절반 이상 넘어가 있는 거야. 요소에 다 주사파, 그 정치 경제 모든 면에 다 모든 면에서 예. 주사파 친북 친중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고 너무 크기 차이나 때문에. 머니들이 장악하고 있고 이미 쎄쎄하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부터도 완전히 그때 뒤틀려가지고 대한민국 전반 산업, 기업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모든 국정 운영의 요소에
그들의 뿌락들이 다 심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대적인 비상계엄을 할 수 있어요? 택도 없어 못해. 아,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들과 윤석열 대통령과 의지가 통하고 말이 통하는 몇몇 국무위원들을 중심 삼고 일을 진행한 거예요. 예. 왜 일을 그렇게 진행했느냐? 자기가 법적으로 완전히 꼬이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친북 세력, 주사파들, 그리고 부정선거 획책, 가짜 사기 선거를 자행한 이들을 잡지 않고서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소연을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 말이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 그런 안타까운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면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살즉생한 거라 이 말이에요. 살즉생. 예, 죽기를 각오하고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윤석열은. 예? 그것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벌써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바쁘게 착착착착 돌아간 것이 뭐예요? 헌법재판소 착착착 돌아가고, 예, 걔네들 헌법재판소 박정훈이 홍장훈이 이런 것들을 매수해가지고 걔네들 불러들여가지고 한 그런 영상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걔네들 뿌락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왔고, 또 계엄군들은 총기도 거꾸로 들어매고, 에? 창검도 꼽지도 않고 실탄도 없이, 그것도 혹시 서툰 군인들이 와서 실수할까 봐서 하사관급 이상, 에? 직업 군인들, 그들을 절대 대민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들어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발길질 당한 것은 군인들이 당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 그리고 네. 누구예요? 예? 그 비서, 여자 비서가 우리 계엄군 총기를 뺏으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난 잘 모르고. 루즈도 바르고 화장도 바르고 화장질 하고 나서 몇몇 그 카메라맨들이 실시간 동영상도 찍어가면서 계엄군 손에 들고 있는 총을 들이뺏는 거야. 그럼 군인이 총을 뺏기는 것은 그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군인이 총을 뺏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발포를 해도 되고 죽여도 되는 거예요. 원래 군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끝까지 참으면서 그 여자한테, 그 젊은 여자한테 총을 안 뺏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총을 일부러 뺏으려고 한 것은 이걸 사건화 시켜갖고, 예? 이 비상계엄을 완전히 사건화 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게 실패한 거야. 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지금 얘기해봐야 다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다니까? 도저히 시간도 없어. 그동안에 얼마나, 아니, 이재명이가 송영기를 밀어내고, 인천에서 국회의원 나왔죠. 왜 국회의원 나왔습니까? 방탄, 에? 아니, 다음에 다른 거. 리스크.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야. 무슨 압독, 삼법, 그거 얘기해 주세요. 아, 법 그거. 왜곡죄, 법왜곡죄가 법관 있고, 증언, 예, 소원죄. 예, 소원죄가 있고 법관 증언죄가 있죠. 법관 증언죄는 대법원 판사 숫자를 저 미국 50개 중 그 대륙에 3억 이상 사는 그 미국도 대법관이 9명밖에 안 돼요. 예? 우리나라는 26명을 만들겠대. 예?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임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송 1차, 법 왜곡죄는 뭡니까? 1차 포송, 백어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이미 기소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도 잘못했으면 아니, 잘못한 것은 누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지들이 판단하겠다는 거요. 대통령이 아니면 실권을 쥐고 있는 배악당이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국조특위가 뭐야? 국정조사 특위, 이번에 국조특위를 벌려가지고 지들이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 왜? 역풍을 받았지. 아,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분명하게 증언을 했잖아요. 예?
이호남이 봤다. 보고 다 돈 받아 주는 걸 김성태 봤다.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 이재명의 방북 지원 송금을 그 돈 건너갔다. 다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김성태도 꼬라지가 나고 죽겠으니까. 원래 김성태가 민주당 당원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하는 짓을 요모조모 계속 아무리 자기가 몸을 담았던 정당이지만 하는 짓거리가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니까 나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끝까지 그래 죽여! 내 죽을 거야! 뭘 더 벗길 게 있고 뭘 더 아니 나는 이상한 게 뭐냐면 네. 경기도지사는 나는 모른다. 부지사는 아이 지금 그러니까 7년 택도 없는 8개월 소리야.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부지사가 지사 모르게 아이 그러니까 이미 도대체 말이 안 돼.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감옥에 있고 저는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막걸리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밝혀졌냐면은 박상용 검사 또 정말로 멋진 검사 한 사람 또 이번에 스타 탄생했죠. 박상용 검사가 왜 선서를 안 했냐? 선서를 거부한 이유가 있잖아요. 선서를 해버리고 자기가 참여하면 이 국조특위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국조특위가 공소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은 이들의 전술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만 해주면 내가 선서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이재명 사건을 왜 법원에서 사법부의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사법부의 절차를 밟아서 소원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소원제를 해서라도 30이 아니라 4심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만든 대로라도 해보자. 재판부에 맡겨서 판결을 완료하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자기가 이 국조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나서요. 국조특위 다음에 특검이 딱 만들어지면 특검 검사를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그 특검이 이재명 전 사건을 갖다 뭉뚱거려가지고 공소 취소하겠다고 공소 취소하라고 지시해버리면 공소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약속만 한다면은 내가 선서하겠다고 한 것이 박상용이란 말이에요. 에? 그런 의지에 삼권 분립을 지킬 것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박상용 검사가 애국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애국자죠. 저는 보수하고 진보라는 말도 가짜입니다. 진보라는 말은 틀렸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진보라고 불렀고 진보라고 대접했던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야 이 말이야. 좌파, 주사파, 친중, 친북 세력이었다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말이야. 에? 왜 중국인들을 계속 무비자로 입국시키냐 이 말이야. 에? 무비자로 입국시켜가지고 3년만 되면은 만약 투표권을 행사하고 이제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 계속 그들을 끌어들이면 대한민국 정치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에? 중국은 그동안에 계속 동북공정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김치도 지릴 것이고 한복도 지들 시작된 것이고 모든 것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조공을 바쳤던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에? 중국은 지금 안 되죠, 옳다만. 지금 대한민국 이 언론들은 중국이 힘께나 쓰고 미국이 힘들 것처럼 보도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트럼프가 그래서 하늘이 지혜를 주고 에너지를 준 인물이라고 나는 보는 것이야. 에?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80개기내도 불구하고 그 열정과 그 신념과 그의 지혜와 그의 결단력과 그의
세계관을 세계를 보는 그 안목과 그리고 이란을 이란이 그 이란한테 무슨 뭐 주권 침해라고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 지금은 지구촌이 한 가족 시대라고 말을 그따위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지구촌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족이란 말이 안 맞다 하더라도 동네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한 고을과 마을과 같은 거야. 이제 지구촌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악행을 하는 어떤 악한 가정이 그 가정이 나타나가지고 전 마을을 그냥 안 하는 애를 겁탈하고 남의 집에 한 번 들어가서 남의 집에 한 번 들어가서 무법천지 행사를 하는 놈이 있으면은 그 마을의 훈장들과 그리고 그 마을의 원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놈을. 덕성몰이라는 게 있어. 덕성몰이. 에? 덕성으로 몰아버려.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고 발길질하고 혼을 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은 쫓아내는 거야. 예? 지금 이 시대 덕성몰이가 뭐냐? 트럼프가 덕성몰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왜 내가 덕성몰이라고 표현하느냐? 국민들은 소수의 백성들은 최대한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란을 치고 베네수엘라의 마더를 체포하는 거예요.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출하고 시장경제를 수출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전 지구촌이 그래도 기아를 해결하고 잘 살게 노력하려고 많이 했어.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플로레타리 혁명, 변증법 유물론,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조상들에게 제신을 지낼 것도 없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고 물질적인 존재야, 양심이 무슨 필요가 있어. 양심을 실제 인정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은 양심의 존재를 인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치 체제와 사상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들 안에서 주고받는 양심이 있을 뿐이지 전 인류적이고 그리고 보편 타당한 가치를 기준한 양심은 그들의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사회 독재주의 공산주의 전체 공산주의를 행한 나라들은 전무의 인민들 국민들을 핍박하고 틀어지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공산 연방이 무너졌던 거예요. 요거를 하나 읽고 저기 하죠. 아유, 다음은 이제 그만 방송 끝냅시다. 저 힘들어 죽겠어. 예? 그러면 내가 좀 읽고 받을까? 지금 시간 된 것 같은데요. 53분이 다 됐어요. 그럼 그거 읽고 끝냅시다. 예. 우리 유기한 예. 유튜버께서 읽으십시오. 예. 안경 없습니까? 안경 가져왔는데 어땠지? 정말 예.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고 예. 이리 생각하고 다음은 저리 생각하고. 대장정 대북 성공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들 이민석 기자, 끌어내야 석조 기자입니다. 네. 2026년 4월 30일입니다. 딱 그따끈 한 거예요. 네. 4월 30일. 서영경 네.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조 등의 민주당 의원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놈들 끈질기게. 서영고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얼마나 끈질기게 국조 하십니까? 등의 민주당 의원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네. 특검법을 30일 발의했다. 네. 특검법엔 진행적인 재판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개가 대장동 쌍방울 짓을 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원 입법
의원 그러니까 입법이란 논란이 꼬세질 것으로 사법부는 아무 필요 보입니다. 없다 이 말이야.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네.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 법안을 국회의 의안 과제 제출했다 밝혔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행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 네. 이건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당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 정권 검찰은 국가공권력을 출동원에 총동원해서 네.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아유 했다. 징글징글해. 특검법 통과 목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네. 이제 선거 6.3 선거 하기 전에 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제출된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사건 다수와 관련된 예. 검찰권 오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소 의혹, 성남 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예.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다. 예. 한 장씩 하세요. 조금 남았어요. 쟁점이 있던 공소 취소 권한은 이번 특검법에 반영됐다. 국조특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특검이 공소 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반영됐다는 지르에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며 독립된 특검이 예. 조작 취소 진상을 밝히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 이제 이만 끝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알겠습니다. 이재명 3대 특검은 네. 무엇이냐 네. 하면 결국은 이때까지 윤석열 정권이 조작했다 그겁니다. 네. 조작을 했다. 항상 하는 말이 예.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제가 다 조작 정치적인 예. 얘기지 예. 조작했다고 늘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도 조작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인이 된 것이지 예.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범죄인이 아니다. 네. 모든 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반대로 옛날에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사건에서 조작해가지고 내가 죄를 만들려고 했다. 예. 지금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고 예. 모든 것은 내가 죄가 없다. 모든 게 조작이다.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말하면 예. 옛날에 완전히 뒤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 예. 이렇게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주장합니다. 항상 조작이죠. 예. 하는 말이 조작. 예. 조작이다.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래서 재판을 밀고 다가 선고할 때 선거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선거 때는 하지 말아라. 중지해놨습니다. 예. 대통령 된다면 대통령이 또 됐기 때문에 중지하고 끝나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 앞에는 평등하니까 누구나 윤석열도 재판받고 누구나 재판 이재명도 재판 받아야 된다. 대통령 된 후에는 재판을 안 받죠.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 12가지 사업의 5가지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은 60%의 다수가 하는 것이다. 63%가.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 받아라. 그것밖에 할 말 없어. 재판 받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요. 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 이게 안 받아도 돼요? 이재명이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범죄와 연루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면 그 재판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대통령이 돼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때 공격하는 말이었어요. 예. 그때는 당 대표 시절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 재판 받아야 된다. 재판 받으려고 안 하면은 체포를 해서도 재판 받아야 된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을 받게 했다고 칩시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게 했으면 지금 이재명이도 받아야지.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들춰내고, 아니 어떤 언론사에서 들춰내고 한 사실도 아닙니다. 민주평화당 자체 내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사건을 들춰낸 것이에요. 원래 지금 원래 민주당의 모습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사라졌죠.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주사파, 친북, 친중 세력, 중공에 쎄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없이 무비자로 중국인들이 입국을 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여행 비용 일부까지도 지원하고 수많은 혜택까지를 주면서도 중국에 쎄쎄하면서 나아가는 이 정권은 무엇을 말합니까? 친북하고 친중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들은 차이나 머니를 듬뿍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죠. 자, 보세요. 왜 모릅니까? 지금 팩트로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예. 태양광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민주평화당의 뿌락지들이 찌꺼기들이 다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나 마녀 사냥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악녀 중에 악녀였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나쁘고 그렇게 폐악한 여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우병 사건 완전히 전 국민을 들끓게 하고 전 국민이 미국을 미워하게 만든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상주의 사드 그 사드 기지에 대해서 얼마나 미국을 비난하고 비난했습니까? 미군은 물러가고 점령군이다라고 한 사람이 이재명이 주둥아리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는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했고 미군은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달랑달랑이를 치고 그 아양을 떨고 나서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우리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얘기가 돌아가면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 때문에 일본에서 오염수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또 기형아를 탄생하게 하고 난리를 치고 얼마나 일본을 또 긁어팠습니까? 한미일 공조가 자유방에서 가장 중요한 공조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공조를 깨트리는 것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민주평화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우병이나 사드나 오염수나 전부 가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가기까지는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공인된 연구단체에서 수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전술 전략은 그 시간이 필요한 사건을 문제화시켜가지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프레임에 갇히게 해서 자기네 목적을 완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검은 것도 흰 것이라고 1000번 만번이 얘기하니라 100번 1000번만 얘기해도 국민들은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뇌당하고 프레임에 갇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신문이든 방송이든 자유우파의
그 목소리, 안타까운 시민들의 그 목소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거리 선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파헤쳤으면 하고 하는 것들도 단 한 꼭지 한 줄 사진, 눈곱만큼한 사진 한 장을 신문에 올리니까 방송에 보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악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국민들이, 여러분이나 제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천부의 인권이 보장되는 정말로,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더욱 바람직한 정치체제로 진보하고 진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세계의 주도국 국가가 되어갈 수 있는 이 기회,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과 저는 놓치고 이제 중공의 딸랑이가 되고 속국화 되어가는 그 발걸음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의 저항권을 발동시키지 않고 편한 생각, 아니한 생각으로 그들의 그 전략 전술에 넘어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 한반도 끝났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내리막길을 걸고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 그리고 커피 120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내라는 복동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창탈하는 것이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권을 창탈한 것이 아니라 민주평당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국권을 이 창탈한 것이다. 가짜 정권, 결론이다. 예. 가짜 대통령, 사기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고 말은 정권을 헌법 전문에 심판해가지고 나오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보세요. 헌법 전문에 나오는 법률적, 용어적, 문자적인 해석으로서는 이미 초월된 상황입니다. 우리 온 국민은 초월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개념이냐? 하이브리드 전쟁, 초안전의 입장에서 지금 내란범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이재명이다. 누가? 이 가짜 정권입니다. 누가? 이 가짜 정당이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 그리고 내란 수괴가 이재명이가 돼버리고 그 동조 세력이 내란 민주평화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권의 딸랑이 역할을 하고는 국무위원, 이재명 대통령 방탄하는 변호사 노릇을 했던 그 국무위원들, 그리고 민방위 출신 국회의장, 아니 국방장관, 그리고 군대 앞걸음도 문설주도 밟아보지 못한 국회 예비군 출신 국방부 장관.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총리님 무슨 민주평화당 대표니 어디 군대 갔다 왔습니까? 이재명이 군대 갔다 왔습니까? 지금 이 나라 안보 완전히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완전히 노란 봉투법으로 망가뜨리고 있고, 국방정책 정동영이 주둥아리로 나오는 말들 기가 막히고 정말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분통 터지죠 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끝납시다. 대한민국, 그래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되려면 초한전,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한 개념을 초월적 개념으로 한 단계 습격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에게 반국가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획책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반란범 내란범이라고 표현하지 못한 그 죄로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를 잘 이해하시고 그의 충정이 있었음을 이해하고 이제 우리 온 국민들은 내란범은 이재명이다, 내란 수괴는 이재명이다, 내란 정권은 이 정권이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은 민주평화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제 소리 높여 목청 높여
온몸 내던져서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천부의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피를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최대한으로 피 흘리는 것을 줄이고 타켓 전략, 핀세트 전략이라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이란 국민들이 4만 명 이상 학살당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들은 차도를 뒤집어쓴 차도를 벗겨내고 자유스럽게 살던 그들에게 다시 차도를 뒤집어쓰겠습니다. 여인들이 시커먼 차도를 얼굴을 가리고 살 수 있도록 했고, 옷을 줬다는 거예요. 이란은 가면은 차도를 써야 돼요. 이란 얘기가. 신권 정치를 하고 있는 이란은 중국과 가깝습니다. 북한과 가깝습니다. 러시아하고 가깝습니다. 특히 북한하고 가깝습니다. 핵 개발을 그들은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을 못 하십니까? 에? 그런데 이재명이는 왜 이란에다 특사를 보내고, 에?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뒤통수를 이제 완벽하게 치고 있는 거요. 미국 뒤통수를 완전히 치고 있다니까. 군함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혜로운 작전입니다. 그 작전에 넘어간 것이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에? 그런데 왜 중국하고 쎄쎄하더니 이란과 쎄쎄하고 있습니까? 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슨 특을 보겠다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재명 끌어내려야 됩니다. 예. 이상 끝납시다. 예.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기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소리를 너무 질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헛웃음이라도 힘차게 웃어가면서 건강을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